이수진은 아침 7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을 뜨는 습관이 있었다. 32세의 그녀는 지난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런 생활을 해왔다. 회사 출근 전 부업으로 하는 온라인 쇼핑몰 관리, 퇴근 후에는 번역 일, 주말에는 과외까지. 모든 것이 오늘을 위해서였다. 여보, 계약 끝났어. 수진이 부동산에서 나오며 남편 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에는 1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해방감이 묻어났다. 축하해, 수진아.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네. 전화 너머 민호의 목소리는 기뻤지만 수진은 그 말에서 약간의 위화감을 느꼈다. 우리 집이라고? 민호야, 정확히 말하면 내 집이야. 내 이름으로 된 내 집. 그게 그거지 뭐. 부부 재산이잖아. 수진은 쓴 웃음을 지었다. 부부 재산이라는 말이 우스웠다. 지난 7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민호가 집에 보탠 돈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투자 실패와 사업 실패로 빚만 늘어났다. 새 아파트는 강남구 대치동의 깔끔한 24평이었다. 전세가 4억 2천만 원. 수진이 10년 동안 모은 돈과 대출을 합쳐 겨우 마련한 보금자리였다. 진짜 이쁘다. 수진이 빈 거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동안 살았던 반지하 원룸과는 차원이 달랐다. 남향이라 햇살이 잘 들어오고 복도식이 아닌 계단식 구조라 프라이버시도 확보되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이라는 사실이 가장 뿌듯했다. 민호는 일주일 뒤에야 새 집을 보러 왔다. 바쁘다는 핑계였지만 수진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번 돈으로 산 집에 대한 복잡한 감정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보다 넓네. 민호가 집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응, 우리 둘이 살기에는 충분해. 근데 수진아, 어머니 말씀 들었어? 갑자기 나온 시어머니 이야기에 수진은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말씀? 어머니가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전세 만료가 다 되어 가신대. 집주인이 더 이상 전세 안 놓고 매매하겠다고 하셔서 갈 곳이 없으시다고. 수진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설마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 어떨까 생각 중이야. 뭐라고?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호는 당황한 듯 손을 저었다. 아니, 그냥 생각해 보자는 거야. 어머니도 혼자 계시기 외로우시고. 민호야, 이 집은 내가 1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산 집이야. 24평에 우리 둘도 빠듯한데 시어머니까지? 수진아, 가족이잖아. 어머니가 갈 곳이 없으시는데 어떻게 해? 다른 집 구하시면 되잖아. 시어머니 명의로. 어머니가 돈이 어디 있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 어렵게 사셨잖아. 수진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었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전세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 전세 계약이 끝나간다는 것이었다. 그럼 전세 자금을 도와드리든지. 우리가 무슨 돈으로? 이 집 사면서 대출 받은 것도 모자라서. 민호의 말이 맞았다. 수진도 이 집을 사면서 1억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앞으로 20년 동안 갚아나가야 할 돈이었다. 민호야, 나는 반대야. 절대 안 돼. 수진아, 좀 생각해봐. 어머니가 우리를 얼마나 예뻐하시는데. 예뻐한다고? 민호야, 시어머니가 나한테 한 말들 기억 안 나?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시어머니는 결혼 초기부터 수진을 못마땅해 했다. 아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수진이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는 것도 건방지다고 여겼다. 그건 처음에만 그러셨고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잖아. 좋아지긴 무슨. 지난 추석 때도 며느리가 집안일보다 돈 버는 일에만 신경 쓴다고 하셨잖아. 그건 어머니 방식이 그러신 거고. 민호야, 결론은 안 된다는 거야. 이 집은 내 명이고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이야.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는 건 절대 안 돼. 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수진아,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갈 곳이 없으시는데. 그럼 당신이 어머니 모시고 다른 데서 살든지. 수진아, 나는 진짜 싫어. 10년 동안 이 집 사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왜 내 집에서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해? 그날 밤 부부는 차가운 기류 속에서 잠자리에 들었다. 수진은 잠이 오지 않았다. 새 집에서의 첫날 밤이 이렇게 불편할 줄은 몰랐다. 며칠 후 민호가 퇴근하며 말했다. 수진아, 어머니가 내일 우리 집 보러 오신대. 뭐? 언제 그런 약속을 했어? 오늘 전화 받고 약속했어. 어머니가 우리 새 집 구경하고 싶다고 하셔서. 수진은 불편했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다. 시어머니가 새 집을 보러 오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다음 날 토요일 오후 시어머니 정미경이 찾아왔다. 60대 초반의 그녀는 여전히 정정했고 목소리도 또렷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수진아, 새 집 정말 이쁘네. 그런데 생각보다 넓어. 시어머니는 집 안을 꼼꼼히 둘러보았다. 거실, 안방, 작은 방, 부엌, 화장실까지 모든 곳을 살펴보았다. 민호야, 이 집 얼마 주고 샀어? 4억 2천만 원이요, 어머니. 어머, 비싸네. 그런데 수진이가 다 낸 거야? 민호가 대답하기 전에 수진이 먼저 말했다. 네, 어머니. 제가 번 돈으로 샀어요. 아, 그래? 수진이 참 대단하네. 그런데 이 집 너무 넓지 않아? 너희 둘이 살기에는. 수진은 시어머니의 의도를 알 수 있었다. 저런 식으로 말을 꺼내는 것이 시어머니의 스타일이었다. 저희 둘이 살기에 딱 적당해요. 그래? 나는 좀 넓어 보이는데. 방도 하나 더 있고. 작은 방을 가리키며 시어머니가 말했다. 그 방은 제가 서재로 쓸 예정이에요. 서재? 수진이가 무슨 서재를 써? 책도 별로 안 읽으면서. 수진은 기분이 나빠졌지만 참았다. 어머니,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응, 그래. 그런데 수진아, 민호한테 들었는데 내가 이사해야 한다면서? 드디어 본론이 나왔다. 수진은 민호를 힐끗 쳐다봤다. 네, 어머니. 전세 만료가 다 되어 간다고 들었어요. 그래, 집주인이 더 이상 전세 안 놓고 팔겠다고 하네. 갑자기 이사 나가라고 하니까 갈 곳이 없어. 다른 집 알아보고 계세요? 알아보긴 하는데 쉽지 않아. 요즘 전세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내가 가진 돈으로는 변변한 곳을 구하기 어려워. 시어머니는 한숨을 깊게 쉬었다. 그래서 말인데 수진아, 민호야. 어머니가 잠깐만 여기서 살면 안 될까? 어머니. 아니, 올해가 아니야. 한두 달, 길어야 석 달 정도만. 그 사이에 괜찮은 집 알아보고 이사 갈 테니까. 수지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안 될 것 같아요. 수진아.
민호가 놀란 목소리로 수진을 불렀다. 왜 안 돼? 석 달 정도인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다. 어머니, 저희도 이제 막 이사 온 상황이고 집도 좁고 해서. 좁긴 무슨 좁아? 방도 하나 더 있잖아. 그 방은 제가 쓸 방이에요. 서재가 그렇게 중요해? 어머니가 갈 곳이 없어서 도움을 청하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수진아 좀 생각해봐. 민호가 끼어들었다. 석 달 정도 참을 수 있잖아. 참다니? 내가 내 집에서 왜 참아야 해? 수진아, 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을. 민호가 화를 냈다. 시어머니는 서운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아, 어머니가 그렇게 싫어? 싫은 게 아니라. 그럼 뭐가 문제야? 석 달 정도 같이 살면서 우리도 더 친해질 수 있을 텐데. 수진은 머리가 아팠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이 시어머니의 전형적인 방식이었다. 어머니 정말 어려워요. 저희도 아직 정리가 안 됐고. 정리는 무슨, 이미 다 이사 왔잖아.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났다. 알겠어. 어머니가 그렇게 부담스럽다면 어쩔 수 없지. 민호야, 엄마 이제 갈게.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민호가 당황해서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가방을 들고 있었다. 괜찮아. 어머니가 갈 곳이 없어도 며느리한테 폐 끼칠 수는 없잖아. 어머니. 결국 시어머니는 그날 서운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수지는 안도했지만 민호는 완전히 화가 나 있었다. 수진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뭘 어떻게? 어머니가 갈 곳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냉정하게 거절할 수 있어? 민호야, 나는 시어머니와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절대로. 왜? 무슨 문제가 있어?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야. 시어머니는 나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으셔. 항상 나를 뭔가 부족한 사람으로 보시고. 그건 내 착각이야. 착각? 민호야, 시어머니가 나한테 한 말들 다 기억해?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며느리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게 말이 되냐? 여자가 집안일은 소홀히 하고 밖에서만 바쁘다. 아이도 안 낳고 뭐 하는 거냐? 이런 말들 다 기억 안 나? 그건. 그리고 석 달이라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정말 석 달 만에 나가실 것 같아. 한번 들어오시면 눌러 앉을 거야. 민호는 할 말이 없었다. 시어머니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수진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그래도 어머니가 갈 곳이 없으시는데 어떻게 해? 그건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시어머니가 알아서 해결하셔야 하는 문제고. 수진아,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냉정하다고? 민호야, 내가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잠들기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 이 집 한 채 사려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시어머니 모시고 살자고? 내가 왜 내 집에서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해?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민호야, 시어머니가 나를 가족으로 여긴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 그날 밤 부부는 각자 다른 방에서 잤다. 수지는 화가 나서 잠이 오지 않았고 민호는 어머니 걱정에 잠들지 못했다. 며칠 후 민호에게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민호야, 어머니 좀 도와줘. 정말 갈 곳이 없어. 어머니, 다른 집은 알아보고 계세요? 알아보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곳이 없어. 그리고 전세금도 많이 올라서. 그럼 월세는 어떠세요? 월세는 더 부담스러워. 매달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민호야, 정말 며칠만이라도 안 될까? 수진이한테 다시 부탁해봐. 어머니 수진이가 워낙 반대해서. 그럼 민호가 설득해야지. 남편이잖아. 어머니. 민호야, 어머니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정말 도와줘. 결국 민호는 다시 수진에게 부탁했다. 수진아, 어머니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아. 한 달만, 정말 한 달만 같이 살면 안 될까? 민호야, 내 대답은 변하지 않아. 절대 안 돼. 수진아, 제발. 어머니가 갈 곳이 정말 없으시대. 그럼 당신이 어머니 모시고 다른 데서 살아. 수진아, 그게 말이 돼? 이 집은 우리 집인데. 우리 집이 아니라 내 집이야. 내 이름으로 된 내 집. 민호는 답답해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어머니를 길거리에 내쫓으라고? 임시 거처라도 구하시든지 아니면 친척 집에라도 잠깐 계시든지. 친척들도 다들 사정이 있어서.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시어머니 문제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갈등을 겪는 것도 지겨웠다. 민호야, 정말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건 절대 안 돼.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어. 며칠 후 민호가 퇴근하며 말했다. 수진아, 어머니가 내일 이사 오셔. 뭐라고? 수진이 깜짝 놀라 민호를 쳐다봤다. 어머니가 정말 갈 곳이 없어서 임시로라도 우리 집에 계셔야 할 것 같아. 민호야, 내가 싫다고 했잖아. 수진아, 어머니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야. 며칠만, 정말 며칠만 계시다가 다른 집 구하시면 나가실 거야. 며칠이 아니라 하루도 안 돼. 수진아, 제발 이해해줘. 어머니가 내 어머니인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어? 그럼 당신이 따라가. 수진아, 말이 돼? 이 집은 우리가 살 집인데. 우리가 아니라 내가 살 집이야. 하지만 다음 날 시어머니는 정말로 짐을 들고 찾아왔다. 큰 캐리어 2개와 이것저것 생활용품들을 가지고 온 것을 보니 며칠 있다 갈 생각이 아닌 것 같았다. 수진아, 어머니가 오셨어. 민호가 미안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수진은 현관에서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다. 어머니, 정말 며칠만 계시는 거죠? 응, 물론이지. 며칠만 있다가 다른 집 구하면 바로 나갈게.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에서는 전혀 그런 기색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럼 작은 방에 계세요. 고마워, 수진아. 어머니가 패 끼쳐서 미안해. 시어머니는 작은 방에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수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이미 기정사실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식사 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 수진아, 반찬이 좀 짜네. 죄송해요, 어머니. 그리고 김치가 너무 시어. 김치는 어디서 샀어? 마트에서 샀어요. 마트 김치는 맛이 없어. 앞으로는 어머니가 김치 담가줄게. 수지는 벌써 짜증이 났다. 첫날부터 이런 식이면 앞으로 어떨까 걱정되었다. 그리고 수진아, 이 집 인테리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네? 너무 차가워 보여. 좀 더 따뜻한 느낌으로 바꾸면 어떨까? 어머니, 저는 지금이 좋아요. 그래? 나는 좀 삭막해 보이는데. 그리고 거실에 화분 좀 놓으면 좋겠어.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벌써부터 이 집을 자신의 집처럼 여기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기가 막혔다. 다음 날 수진이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집 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거실에는 큰 화분 2개가 놓여 있었고 소파 위에는 화려한 쿠션들이 가득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수진이 왔어. 어때, 좀 더 따뜻해 보이지? 어머니, 제가 허락도 안 했는데. 허락? 뭔 허락? 집 좀 예쁘게 꾸민 것뿐인데. 하지만 이 집은 우리 집이잖아. 어머니도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뭔 문제야? 수지는 할 말을 잃었다. 하루 만에 자신의 집이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수진아, 오늘 어머니 친구분들이 놀러 왔었어. 네? 어머니 친구들이 어머니 새 집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초대했지. 어머니, 그런 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제가 모르는 분들이 집에 오시면. 모르는 분들이 뭐야? 어머니 친구분들인데. 앞으로 자주 놀러 올 거야. 수지는 머리가 아팠다. 벌써부터 이런 식이면 정말 미칠 것 같았다. 저녁에 민호가 돌아왔을 때 수진이 말했다. 민호야, 어머니께 말해봐. 제발 며칠만 계시다가 나가시라고. 수진아, 어머니가 집 알아보고 계셔. 조금만 기다려봐. 언제까지? 1달? 2달? 금방이야. 어머니가 마음에 드는 집 구하시면 바로 나가실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는 나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이 집의 주인처럼 행동했다. 수진아, 어머니가 냉장고 정리했어. 상한 것들 버리고 새로운 반찬들로 채워놨어. 어머니, 냉장고는 제가 관리할게요. 수진이는 정리를 잘 못하더라고. 어머니가 해주는 게 나아. 수진의 개인 물건들도 마음대로 정리했다. 수진아, 화장대 정리해놨어. 안 쓰는 화장품들 버렸어. 어머니, 그건 제가 쓰는 거예요. 언제 쓰려고 그렇게 많이 사놨어? 유통기한 지난 것들도 많더라고. 수지는 참을 수 없었다. 자신의 물건을 마음대로 버리다니. 어머니, 앞으로는 제 물건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린다니, 정리해 준 건데 왜 그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다. 어머니, 나름대로는 도움이 되려고 한 건데 며느리가 이렇게 나오네. 그날 밤 민호가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아, 어머니가 서운해 하시네. 내가 왜 서운해 하시게 했다는 거야? 어머니가 정리해 주신 건데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 심하게? 민호야, 시어머니가 내 화장품들을 마음대로 버렸어. 그래도 좀 더 부드럽게 말할 수 있잖아. 부드럽게? 민호야, 나는 내 집에서 내 물건도 마음대로 못 쓰고 있어. 수진아, 어머니도 나름대로 도움이 되려고 하시는 거야. 도움? 이게 도움이야? 수지는 답답했다. 민호는 항상 어머니 편만 들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시어머니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다. 수진이 출근한 사이에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를 여는 것은 일상이 되었다. 어머니, 오늘도 친구분들 오셨어요? 응, 오셨지. 왜? 전기세, 가스비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얼마나 나오겠어? 하지만 다음 달 고지서를 받아본 수지는 기절할 뻔했다. 전기세가 평소의 3배, 가스비가 2배가 나왔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어머, 많이 나왔네.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다고요? 어머니가 친구들이랑 요리도 하고 차도 끓이고 그랬으니까. 시어머니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다. 어머니 공과금은 제가 내는 거예요. 그러게 수진이가 내는 거지. 문제 없잖아. 수지는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이 내는 것이니까 문제 없다고? 더 큰 문제는 시어머니가 점점 더 이 집의 주인 행세를 한다는 것이었다. 수진아, 내일 배관 수리하는 사람 와. 네? 뭔 배관 수리요? 부엌 수도꼭지가 좀 이상해서 어머니가 불렀어. 어머니, 그런 건 저한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왜? 급한 건데 뭐. 하지만 이 집은 우리 집이잖아. 어머니도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아예 이 집을 자신의 집으로 여기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나도 시어머니는 이사 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짐을 가져왔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어머니 옷들이야. 옷장이 비좁아서 가져왔어. 어머니, 며칠만 계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며칠이 언제 며칠이래? 아직 마음에 드는 집을 못 구했어. 그럼 언제쯤 나가실 예정이세요? 글쎄, 좋은 집 나오면 그때 생각해보지. 수지는 기가 막혔다. 아예 장기 거주할 생각인 것 같았다. 민호야, 이거 봐. 어머니가 언제 나가실지 모르겠다고 하셔. 수진아, 조금만 더 기다려봐. 어머니가 집 알아보고 계시니까. 알아보기는 개뿔. 전혀 나갈 생각이 없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말 하지 마. 어머니가 들으시면 기분 나빠하셔. 내 기분은 상관없고.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2달이 지났다. 시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이 집의 안주인처럼 행동했다. 수진아, 어머니가 거실 소파 바꾸고 싶어 하셨어. 네? 소파를 왜 바꿔요? 너무 딱딱하다고 하시네. 어머니가 허리가 안 좋으시잖아. 민호야, 그 소파 내가 비싸게 주고 산 거야. 그래도 어머니가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 그럼 어머니가 나가시면 되잖아. 수진아, 그런 말 하지 마. 결국 소파까지 바뀌었다. 시어머니가 고른 소파는 수진의 취향과 전혀 맞지 않았다. 어때, 수진아? 훨씬 편하지? 네, 어머니. 수진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그날 밤 수진은 민호에게 말했다. 민호야, 나 정말 못 견디겠어. 수진아, 조금만 더 참아봐. 언제까지? 시어머니는 나갈 생각이 전혀 없으셨어. 그래도 어머니인데 어떻게 해? 그럼 당신이 어머니 모시고 다른 데서 살아. 수진아, 말이 돼? 이 집은 우리 집인데. 우리 집이 아니라 내 집이라고.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특히 수진이 퇴근하면 이미 시어머니 친구들이 와서 파티를 하고 있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수진아, 왔어? 어머니 친구분들이랑 화투 치고 계셔. 민호가 미안한 듯 말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친구들 4명이 화투를 치며 큰 소리로 웃고 있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 왔네. 수진아, 여기 어머니 친구분들이야. 인사해봐. 수진은 어색하게 인사했다. 어머니, 좀 조용히 해주세요. 아랫집에서 시끄럽다고 할 것 같아요. 괜찮아, 괜찮아. 아직 저녁 시간인데 뭐. 시어머니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리고 수진아, 어머니 친구분들이 저녁 같이 드신다고 하니까 준비 좀 해봐. 네?
어머니가 집에서 식사 대접하겠다고 했거든. 수지는 기가 막혔다. 자신에게 미리 상의도 없이 손님 식사를 준비하라고? 어머니, 그런 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왜? 뭔 문제야? 음식 좀 해주면 안 돼? 문제가 아니라 미리 알았으면 준비를 했을 텐데. 지금 해도 되잖아. 뭐 대단한 거 할 것도 아니고. 결국 수지는 퇴근 후 피곤한 몸으로 5명분의 저녁을 준비해야 했다. 수진이 요리 정말 잘하네. 시어머니의 친구가 말했다. 그럼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잘하는데요.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설거지는 수진의 몫이었다. 수진아, 설거지 부탁해. 어머니들은 좀 더 이야기하실 거야. 수진은 화가 났지만 참았다. 그날 밤 민호에게 말했다. 민호야, 이제 정말 한계야. 시어머니께 나가시라고 말해봐. 수진아, 어머니가 집 알아보고 계시니까 조금만 더. 언제까지? 이미 2달이 지났어. 어머니도 나름대로 집을 찾고 계셔. 찾고 계시기는 개뿔. 전혀 나갈 생각이 없으셔. 수진아, 목소리 좀 낮춰. 어머니가 들으셔. 들으시면 어때? 사실인데. 다음 날 시어머니가 수진을 불렀다. 수진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네, 어머니. 수진이가 어머니한테 불만이 있는 것 같던데. 수진은 당황했다. 어젯밤 대화를 들었나 보다.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어머니가 빨리 나가기를 바라는 거 맞잖아. 어머니. 수진아, 솔직히 말해봐. 어머니가 그렇게 부담스러워? 수진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희도 신혼부부라. 신혼부부? 결혼한 지 7년이나 됐는데 무슨 신혼부부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수진아, 어머니가 뭘 잘못했어? 집안일도 도와주고 음식도 해주고 정리도 해주는데. 어머니, 저는 그런 도움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고? 그럼 어머니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 맞잖아. 수진이는 어머니가 여기 있는 게 싫은 거지?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싫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래, 역시 그랬군. 처음부터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어머니, 이 집은 제가 1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에요. 제 명의로 된 제 집이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네, 그래요. 저는 어머니와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수진이가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제 나가주세요. 나가라고? 어머니 보고 나가라고? 네, 여기는 제 집이에요. 그때 민호가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분위기가? 민호야, 수진이가 어머니 보고 나가라고 해. 수진아, 어떻게 그런 말을? 민호가 수진을 다그쳤다. 민호야,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시어머니께 나가시라고 말해. 수진아, 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을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라고? 수진아, 좀 참아봐. 어머니가 집 구하시면 언제? 언제 구하신다는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미 2달이 지났는데 전혀 나갈 기미가 없으셔. 수진아. 민호야, 나는 정말 한계야.
내 집에서 내가 왜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해?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수진아, 그럼 어머니가 어디로 가면 돼? 갈 곳이 없다고 했잖아. 그건 제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수진이가 정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가 갈 곳이 없어서 도움을 청하는데 그렇게 냉정할 수 있어? 냉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이 집은 제 집이고 저는 어머니와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수진아. 민호가 화를 냈다. 어떻게 그런 말을? 민호야, 그럼 당신이 어머니 모시고 다른 데서 살아. 수진아, 이 집은 우리 집이야. 우리 집이 아니라 내 집이라고. 수진이 소리쳤다. 내가 1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산 내 집이야. 내 명의로 된 내 집이고. 수진아. 민호야, 당신은 이 집에 돈 한 푼도 보탠 게 없잖아. 오히려 투자 실패, 사업 실패로 빚만 늘렸잖아. 민호는 할 말이 없었다. 그런데 왜 이 집을 우리 집이라고 해? 그리고 왜 내가 내 집에서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해?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수진아, 그럼 어머니가 그렇게 미워? 미운 게 아니라 같이 살기 싫다는 거예요. 왜? 어머니가 뭘 잘못했는데? 어머니는 이 집을 자신의 집처럼 여기세요. 제 허락도 없이 인테리어 바꾸시고 친구들 불러서 파티하시고 제 물건 마음대로 정리하시고. 그건 다 집을 위해서 한 일인데. 집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 편의를 위해서죠.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리고 어머니는 저를 이 집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세요. 항상 손님 취급만 하시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 맞아요. 어머니에게 저는 아들의 부인일 뿐이에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나가주세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그날 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시어머니는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민호는 수진에게 화가 나 있었다. 수진아, 너무했어. 뭐가 너무해?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말하라고? 계속 참고 살라고? 그래도 좀 더 부드럽게. 민호야, 나는 이미 충분히 참았어. 2달 동안. 어머니도 나름대로 집 알아보고 계셔. 알아보고 계시기는 전혀 나갈 생각이 없으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돌변했다. 수진아, 어머니가 나가면 그렇게 좋겠어? 어머니가 여기 있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워?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다. 그럼 어머니가 나가서 어디로 가면 돼? 길거리에 나앉으면 만족할 거야?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 맞잖아. 어머니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민호에게 말했다. 민호야, 어머니 정말 나가야 하나? 어머니, 수진이가 원하. 수진이가 어머니를 그렇게 싫어해? 그런 게 아니라 수진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서.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해? 정말 갈 곳이 없는데. 민호는 고민에 빠졌다. 어머니, 임시로라도 다른 곳에 계실 수는 없으세요? 다른 곳이 어디? 친척들도 다 사정이 있고. 그럼, 민호야, 정말 어머니를 내쫓을 거야?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결국 어머니 보고 나가라는 거 아니야?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민호가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아, 어머니가 정말 갈 곳이 없으시대. 그래서 좀 더 기다려줄 수 없을까? 언제까지? 한 달? 1년? 어머니가 적당한 집 구하실 때까지. 민호야, 시어머니는 나갈 생각이 없으셔. 아예 여기서 계속 살 생각이시라고. 그건 아니야. 어머니가 임시로만. 임시? 벌써 2달이 지났는데? 수지는 답답했다. 민호야, 나 정말 한계야.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수진아, 시어머니가 안 나가시면 나는 이 집 팔고 다른 데로 이사 갈 거야. 수진아, 그런 말 하지 마. 진짜야. 내가 내 집에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 바에야 차라리 이사 가는 게 나아. 민호는 할 말이 없었다. 다음 날 수지는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에게 직접 말했다. 어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언제까지 계실 건가요? 수진아, 왜 그렇게 어머니를 내쫓으려고 해? 내쫓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어서요. 글쎄, 좋은 집 나오면 그때 생각해 볼게. 언제요? 언제라니, 그런 걸 어떻게 정확히 말해? 수지는 이제 확신했다. 시어머니는 정말로 나갈 생각이 없었다. 어머니, 그럼 한 달 안에 나가주세요. 한 달? 왜 하필 한 달이야?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어요. 수진아, 어머니가 한 달 안에 집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어머니가 해결하실 문제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수진아, 정말 그럴 거야? 네, 정말이에요. 그럼 어머니가 한 달 안에 집을 못 구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도 나가주셔야 해요.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저녁 민호가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울고 있었다. 어머니, 왜 우세요? 민호야, 수진이가 어머니 보고 한 달 안에 나가라고 해. 뭐라고요? 민호가 수진을 쳐다봤다. 수진아, 정말 그런 말 했어? 응, 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민호야,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정말 한계야. 그래도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계속 이렇게 살라고? 민호는 할 말을 잃었다. 시어머니가 흐느끼며 말했다. 민호야, 어머니가 그렇게 부담스러워?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결국 어머니를 내쫓겠다는 거 아니야? 어머니. 민호야, 어머니가 갈 곳이 없다고 했잖아. 민호는 괴로워했다. 그날 밤 민호가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아, 한 달은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짧다고? 민호야, 이미 2달을 기다렸어. 그래도 어머니가 집 구하실 시간이 부족하다고? 2달 동안 뭘 하셨는데?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솔직히 말해봐. 시어머니가 정말 집을 알아보고 계셔? 그야. 아니잖아. 전혀 집을 구할 생각이 없으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민호야, 시어머니는 아예 여기서 계속 살 생각이셔. 나가실 생각이 전혀 없으시라고. 그런 건 아닐 거야. 그런 거 맞아. 내가 느끼기에는 확실해. 수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서 나는 한 달 안에 나가시라고 한 거야.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어. 며칠 후 시어머니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다. 수진아, 어머니가 이 집 이름을 바꿀까 생각 중이야. 집 이름요? 응, 지금 이름이 좀 그렇더라고. 어머니가 더 좋은 이름으로 바꿔줄게.
수지는 기가 막혔다. 집 이름까지 바꾸겠다고? 어머니, 그건 제가 정할 일이에요. 왜? 어머니도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하지만 이 집은 제 집이에요. 수진이 집이긴 하지만 어머니도 살고 있잖아. 시어머니는 점점 더 이 집을 자신의 집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리고 수진아, 어머니 친구분들이 다음 주에 여행 가실 때 이 집에서 모이기로 했어. 네? 어머니 친구분들이 여행 전날 밤에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시겠다고 하시더라고. 어머니, 그런 건 저한테 먼저 상의해 주세요. 상의? 왜? 어머니 친구분들인데. 하지만 이 집은 우리 집이잖아.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 우리 집이 아니라 제 집이에요. 제 집? 수진이만의 집이라는 거야? 네, 맞아요. 제 이름으로 된 제 집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수진아, 그럼 어머니는 뭐야? 이 집에서 어머니는 뭐란 말이야? 어머니는 임시로 계시는 거죠. 임시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머니를 임시 거주자 취급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게 맞잖아. 수진이는 어머니를 이 집의 식구로 생각하지 않는 거지? 수진은 더 이상 돌려 말하고 싶지 않았다. 네, 맞아요. 어머니는 이 집의 식구가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수진이가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사실을 말한 거예요. 사실? 네, 이 집은 제가 1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산 제 집이에요. 어머니는 제가 허락해서 임시로 계시는 거고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수진아, 어머니가 그렇게 남이야? 남이라는 게 아니라 이 집의 주인은 저라는 뜻이에요. 그날 밤 민호가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울면서 말했다. 민호야, 수진이가 어머니를 이 집의 식구로 생각하지 않는데. 뭐라고요? 민호는 놀라며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아, 정말 그런 말 했어? 응, 했어. 사실이니까. 수진아,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민호야, 나는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이 집은 내 집이고 시어머니는 임시로 계시는 거라고. 수진아, 어머니도 가족인데. 가족? 민호야, 시어머니가 나를 가족으로 대한 적이 있어?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한 행동들 봐. 내 집을 자기 집처럼 여기시고 내 허락도 없이 뭐든지 마음대로 하시고. 그리고 나는 이 집에서 손님 취급이야. 시어머니 친구들이 와서 내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게 정상이야? 민호는 할 말이 없었다. 민호야, 시어머니는 나를 며느리가 아니라 하인으로 생각하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하인? 수진이가 어머니를 하인 부리듯 했다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를 하인 부리듯 하신다는 거예요. 수진아. 민호야, 이제 정말 한계야. 더 이상은 못 참겠어. 그 다음 주 수진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법무사 사무소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이 부인 명의라면 집주인으로서 퇴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퇴거 요구요? 네, 30일 전 예고 후 퇴거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럼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다만 가족 관계이니만큼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지는 이미 결심을 굳혔다. 집에 돌아와서 정식 퇴거 통보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전달했다. 어머니, 이거 읽어보세요. 시어머니가 퇴거 통보서를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수진아, 이게 뭐야? 퇴거 통보서예요. 퇴거 통보서? 네, 30일 후에 이 집에서 나가주시라는 공식 통지서예요. 시어머니는 종이를 든 손이 떨렸다. 수진이가 어머니한테 이런 걸 주는 거야? 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요. 수진아, 이럴 수가.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어머니를 이런 식으로 내쫓는다는 거야? 내쫓는 게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밟는 거예요. 정당한 절차? 네, 저는 이 집의 소유주고 어머니께 정식으로 퇴거를 요청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울분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아,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미워? 미운 게 아니라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어머니가 뭘 잘못했는데? 수진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어머니는 이 집을 자신의 집으로 여기세요. 그리고 저를 이 집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시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 맞아요. 어머니는 제 허락도 없이 집을 마음대로 바꾸시고 친구들 불러서 파티하시고 제 물건 정리하시고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니는 나갈 생각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건 어머니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언제까지 여기 계실 생각이세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봐요,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사실은 계속 여기서 살 생각이시죠? 수진아. 어머니, 저는 그런 식으로는 살 수 없어요. 제 집에서 제가 눈치 보면서 사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날 저녁 민호가 돌아와서 퇴거 통보서를 보고는 기절할 뻔했다. 수진아, 이게 뭐야? 퇴거 통보서야. 어머니한테? 응. 수진아, 미쳤어? 어떻게 어머니한테 이런 걸 줄 수 있어? 미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거야. 정상적? 응, 내 집에서 나가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는 거야. 민호는 머리를 감쌌다. 수진아, 이러면 안 돼. 당장 취소해. 안 돼. 이미 결정한 일이야. 수진아. 민호야,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정말 한계야. 그래도 이런 식으로는. 그럼 어떤 식으로? 평생 이렇게 살라고? 민호는 할 말이 없었다. 민호야, 시어머니는 절대 안 나가실 거야. 내가 이런 식으로라도 하지 않으면. 수진아, 어머니가 갈 곳이 없으시는데.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그래도. 민호야, 당신이 어머니 모시고 다른 데서 살면 돼. 수진아, 이 집은 우리 집인데. 우리 집이 아니라 내 집이야. 수진이 소리쳤다. 내가 1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산 내 집이라고.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기 시작했다. 우리 며느리가 어머니 보고 나가라고 해요. 어머, 그래요? 네, 심지어 퇴거 통보서까지 줬어요. 퇴거 통보서를? 네, 30일 안에 나가라고. 동네 아줌마들이 수군거렸다. 요즘 며느리들이 참 그렇다더라. 시어머니를 뭘로 보고. 하지만 수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미 결심을 굳혔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아, 어머니가 정말 나가야 해? 네, 나가주세요. 수진이가 어머니를 그렇게 미워해? 미워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수지는 차근차근 설명했다. 어머니는 제 허락도 없이 집안 인테리어를 바꾸셨어요. 그건 집을 예쁘게 하려고. 그리고 제 물건들을 마음대로 정리하고 버리셨어요. 그것도 정리해 주려고. 어머니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하시면서 제가 뒷정리하게 하셨어요. 그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니는 이 집을 자신의 집으로 여기세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 이 집은 제 집이에요. 제가 1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산 제 집이라고요. 수진아, 어머니가 여기 계시는 건 제가 허락해서예요. 당연한 권리가 아니고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수진이가 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2주일이 지났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나갈 준비를 하지 않았다. 어머니,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수진아, 어머니가 그 짧은 시간에 집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어머니가 해결하실 문제예요. 수진이 정말 매정하네. 매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어머니가 정말 갈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도 나가 주셔야 해요. 길거리에 나 앉아도?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 어머니가 갈 곳이 없다고. 수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어머니, 3개월 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집을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안 하셨잖아요. 노력을 안 했다고? 네, 한 번도 집을 보러 가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여기서 계속 살 생각이셨어요. 임시로 있겠다는 말은 거짓말이었고요. 마침내 퇴거 기한 일주일 전 수지는 최종 통보를 했다. 어머니, 일주일 후면 나가주셔야 해요. 수진아, 정말 그럴 거야? 네, 정말이에요. 어머니가 갈 곳이 없어도 어머니가 해결하셔야 할 문제예요. 시어머니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수진이가 정말 어머니를 내쫓는 거야? 내쫓는 게 아니라 제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잖아. 다른 말이에요. 저는 집주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 주말 민호가 마지막으로 수진을 설득했다. 수진아, 정말 안 될까? 안 돼. 어머니가 정말 갈 곳이 없으시는데. 그건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수진아,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민호야, 시어머니가 나를 가족으로 대했어?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지금까지 나는 이 집에서 하인 취급 받았어. 내 집에서. 수진아. 민호야,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어. 민호는 포기했다. 마침내 퇴거 기한 당일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나갈 준비를 하지 않았다. 어머니, 오늘까지예요. 수진아, 어머니가 정말 나가야 해? 네, 나가주세요. 갈 곳이 없는데도? 그래도 나가주셔야 해요. 시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수진이가 정말 무정해. 무정한 게 아니라 제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권리? 네, 제 집에서 누가 살지 결정할 권리요. 그때 민호가 끼어들었다. 수진아, 그만해. 어머니가 이렇게 울고 계시는데. 민호야, 나는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 수진아. 민호야, 당신이 어머니 모시고 나가든지 아니면 혼자 나가든지 해. 수진아, 이 집은 우리 집인데. 우리 집이 아니라 내 집이야.
수진이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이고 내가 번 돈으로 산 내 집이야. 결국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울면서 짐을 쌌다. 수진아, 어머니가 이렇게 쫓겨나는 거야? 쫓겨나는 게 아니라 나가시는 거예요. 같은 말이잖아.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원망 어린 시선으로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이가 어머니한테 이럴 줄 몰랐어. 어머니도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어요. 어머니가 뭘 했다고? 어머니는 제 집을 빼앗으려고 하셨어요. 빼앗는다니. 사실이에요. 어머니는 이 집의 주인 행세를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민호도 함께 짐을 쌌다. 민호야, 당신도 나가는 거야? 수진아, 어머니 혼자 어떻게 보내? 그럼 나가. 수진아. 민호야, 당신은 처음부터 시어머니 편이었잖아. 내 편은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고. 민호는 할 말이 없었다. 그러니까 어머니 모시고 나가. 결국 시어머니와 민호는 그날 저녁 집을 나갔다. 급하게 구한 모텔에서 머물기로 했다. 수진아,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후회 안 해요. 수진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 집은 제 집이에요. 제가 주인이고요. 시어머니와 민호가 나간 후 집은 조용해졌다. 수진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처음으로 자신의 집에서 진짜 주인이 된 기분이었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고 아무도 허락 받을 필요 없었다. 수진은 시어머니가 바꿔놓은 인테리어들을 모두 원래대로 되돌렸다. 화려한 쿠션들을 치우고 큰 화분들도 내다 버렸다. 소파도 자신이 원래 쓰던 것으로 다시 바꿨다. 며칠 후 민호가 전화를 걸어왔다. 수진아, 이혼하자. 응, 알겠어. 수진은 별로 놀라지 않았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수진아, 후회하지 않을 거야? 안 해. 정말? 응, 정말. 민호는 할 말을 잃었다. 수진아, 그럼 우리 7년 결혼 생활이 뭐였어? 실수였던 것 같아. 실수? 응, 당신과 결혼한 게 실수였어.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재산 분할도 문제 없었다. 집은 처음부터 수진 명의였고 다른 재산도 거의 수진 것이었다. 수진 씨, 정말 괜찮으세요? 변호사가 물었다. 네, 괜찮아요. 남편분이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 집은 제가 번 돈으로 산 제 집이에요. 남편은 한 푼도 보탠 게 없어요. 그럼 문제 없겠네요. 이혼이 성립된 후 수진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새로운 가구들로 집을 꾸몄다. 모든 것이 자신의 취향대로였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고 아무도 눈치 주지 않았다. 어느 날 수진은 거실에 앉아 생각했다. 내가 1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산 내 집, 내 이름으로 된 내 집, 이제 정말로 내 집이 되었구나. 시어머니는 가끔 민호를 통해 안부를 전해왔다. 지금은 민호와 함께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수진은 별로 관심이 없었다. 몇 달 후 동네 아줌마가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 씨 시어머니 내쫓은 거 잘했어요. 네? 요즘 며느리들이 너무 당하고 살잖아요. 수진 씨처럼 당당해야 해요. 감사해요. 그런데 남편까지 내보낸 건 어때요? 후회 안 해요.
수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 돈으로 산 제 집에서 제가 주인 노릇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맞아요. 당연한 권리죠. 6개월 후 수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난 이준석은 수진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다. 수진 씨 집 정말 이뻐요. 준석이 수진의 집에 처음 왔을 때 말했다. 감사해요. 제가 직접 꾸민 거예요. 혼자 사시는 거죠? 네, 혼자 살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자유로워요. 준석은 수진의 당당함에 매력을 느꼈다. 수진 씨는 정말 독립적이시네요. 당연하죠. 제 집이니까요. 1년 후 수진과 준석은 결혼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준석 씨 미리 말해두는데 이 집은 제 집이에요. 당연하죠. 그리고 저는 시부모님과 같이 살 생각 없어요. 저도 그런 생각 없어요. 각자 독립해서 살아야죠. 수지는 만족했다. 이번에는 진짜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다. 결혼식 날 수지는 당당했다. 저는 제 집에서 제가 주인으로 살 거예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그리고 누구든지 제 집을 빼앗으려고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더 큰 박수가 터졌다. 그날 밤 수지는 생각했다. 내 돈으로 산 내 집에서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살 필요는 없었어. 내가 왜 내 집에서 손님 취급을 받아야 했지? 수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다. 내 집, 내 인생, 내가 주인이야. 그리고 수지는 행복하게 살았다. 진짜 자기 집에서 진짜 주인으로서.